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끝에만. 뭐 어색하고 좋았지 않나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용 증명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은 내용 문서를 작성한 발송인이 그것을 받아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권리 의무 다툼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법적으로 사실 의사표시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네. 정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용 증명을 이용하게 되면 발송 사실, 발송 일자, 전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A4 용지에 첫 번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쓰고 두 번째 필요한 내용을 적고 그리고 작성 날짜 및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날인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한 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세 부를 작성해서 가야 되잖아요. 작성이 끝나면 우체국에 가서 요 내용 증명 우편물로 접수를 하시고 한 부는 수취인에게 보내시고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되고 한 부는 발송인의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송하는 날짜가 찍힌 등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주제를 구체화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 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감액 청구, 갱신 요구 통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무단 전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차임이 연체됐을 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건지 말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꼭 통지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지 의사표시가 이제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약정했던 차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임이 사정 변경으로 타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상대방에게 증액 통지를 하셔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른바 증감 청구권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가 이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하는 것인데, 묵시적 갱신에 대한 거절 통지를 미리 하여야지만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 자동 갱신 거절 통지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묵시적인 갱신 거절을 하였을 때 계약이 갱신 없이 네. 절대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거나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그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잖아요. 주의해야 될 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은 임차인도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갱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은 적극적으로 계약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꼭 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이제 갱신 요구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는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법정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지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차 목적물에 비가 새거나 하는 등으로 하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통지를 하여야지만 이제 추가 손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는 상황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발송 사실과 그다음에 발송 일자, 전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법률 분쟁을 고려하신다면 내용 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툼이 있으면은 입증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내용 증명은 그 입증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양식을 좀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